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전격 사퇴하면서 오늘 우리 증시는 미 대선 불확실성이 투심을 흔들었습니다. 장 후반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반도체, 2차 전지 등은 힘들게 올려놓은 주가를 야금야금 까먹고 있습니다. 자, 대선까지 3개월여가 남은 상황인데요. 금리 인하와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 속에서 대선 변수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오늘 월요일 경주마의 믿음직한 기수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시죠.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은 많은 분들이 참 힘들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어요. 미 대선 리스크가 우리 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확인을 여러 차례는 했지만 또 이렇게 후보 사퇴라는 변수를 또 새롭게 만나면서 새로운 불확실성에 또 직면한 것 같거든요. 오늘 장 대응 어떻게 하셨는지들 궁금한데요. 일단 황 팀장님. 네. 오늘 여러 가지 저희가 준비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네. 이게 들어오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 주식이 내일 어떻게 될까? 네. 시장은 언제쯤 반등할까? 그 부분들이 사실 더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지금 경주마 하는 안에서 코너 속의 코너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댓글도 좀 오늘은 앵커님께서 많이 읽어주시고 그런다고 하시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은 사실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사실 되게 굉장히 또 많이 겪었습니다. 예전에 있었잖아요. 후보 사태들이 있었던 것들은 정말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것들이고 사실 지난주에 총격 사건도 사실 우리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그렇죠. 또 이번에 있어서 또 정치 이벤트가 또 발생을 했다 보니까 특히나 이런 고래 싸움의 새우등 터지기 전문이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세게 좀 얻어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7월 달은 조금 조정에 대한 그 가능성이 조금 있기는 했었습니다. 네. 일단은 7월 달이 시기적으로 좀 약간 2분기에 좀 달려왔던 섹터들이 좀 쉬어가는 국면이기도 했었고요. 통계적으로. 네. 다만 그 범위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에 그런 정도는 아니었는데 좀 과한 조정이 좀 나온 거인 것 같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목에 찼다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추가적으로 대형주가 상승하기는 좀 어렵겠다 그 생각 정도까지는 했었습니다. 근데 상승하기 어렵겠다지 이 정도의 하락을 생각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도 이제 대응하기가 좀 까다로운 시장. 지난 주말에 저도 운동하면서 앞으로 이번 주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역시나 쉽지 않은 장을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주식 우울증들을 많이 앓고 계실 겁니다. 제가 단연간의 경험으로 이 주식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단 하나입니다. 뭡니까? 술도 아니고요.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수익이 내야 돼요. 수익을 내야 됩니다. 너무 뻔한. 네. 저는 근데 그러니까 그러나 너무 뻔한데 네. 결국은 주식으로 인한 우울증은 본인이 수익을 내서 극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아예 주식시장을 떠나던가. 네. 근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앞으로의 해결책이라던가 또는 만회에 대한 방법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오늘은 뭔가 여러 가지 뜬구름 잡는 소리들보다는 좀 뭔가 이제 허심탄회한 이야기들로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황 팀장님 말씀 주셨지만 오늘 저희가 사실 준비한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게 오늘 같은 장에서 참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희 오늘 댓글창을 통해서 의견도 많이 남겨주셔도 좋고요. 지금 시장 판세 분석, 의견, 질문 이런 것들 좀 많이 오늘 적극적으로 남겨주시면 저희도 막 소개해드리고 같이 공유하고 이러면서 같이 지금의 어떤 위기와 슬픔을 좀 극복해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지난 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악재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맞아요. 오류로 인해서 IT 대란이 빚어졌고요. 악재들은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하지 않는 시기에 참 연달아서 발생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던 맞습니다.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에 보지 못했던 인플레이션이 지금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글로벌적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 그 부분. 그러니까 고금리 상태도 우리가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었던 이 금리 인상의 시기도 우리가 겪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앞서서 이제 황교안 팀장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 대선에 관련된 엄청난 불확실성 자체도
야, 지금 과거에 내가 미 대선을 이렇게 보면서 이러한 상황을 봤었던 적이 있었는가라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난주 금요일 아마 미국 증시 보셨던 분들 또는 외신을 통해서 뉴스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이런 보안 업체의 시작된 전방위적인 IT 대란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그랬죠. 미 증시가 정말 뭐 물론 그거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에요. 저는 정말 미 증시가 완전히 폭락할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난리가 났었는데 물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 기업 자체만 봤을 때는 11% 이제 하락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좀 보여줬었고요. 좀 이 부분은 사실 일부 회복이 되고 있으나 또 일부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부분에 이제 지나고 나서 주말에 또 바이든 대통령 사퇴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미국 내에서도 많은 셈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톤을 받고 이어받아서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가 이제 8월 달에 있습니다. 8월 달에 있는데 이 부분 안에서 어떠한 이제 대선을 치를 것인가, 또 어떠한 전략을 또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자본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가 지금 시장에서 많은 관심이 있는 상황이고 네.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실 불확실성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경주말을 하게 되면서도 앞에서 뭐 제목으로서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이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될까 또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될까 또는 지금의 기회를 삼아야 될까 뭐 여러 가지 이 뭐 전략적인 또는 생각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저는 이제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현상 부장님. 네. 괜찮으세요? 기분 안 좋습니다. 기분이 상당히 안 좋으신 것 같아서. 네. 네,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너무 무섭게 또 그러지 마시고. 이 난장판이 났는데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얼마 팔았는지 아세요? 현물 기준으로 800억 팔았습니다. 외국인. 외국인이. 네. 네. 기관은 얼마 팔았는지 아세요? 200억 팔았어요. 네. 선물 기준으로 장중에 제가 기억하기에 점심 이후에 8,500억, 8,600억까지 팔았다가 지금 오후 5시 현재 2,000억 팔았습니다. 네. 이거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우리 투자자분들. 이게 매수가 없는 겁니다. 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시장을 많은 거래 대금이 나오고 거래량이 나올 때 혹은 변동성이 있더라도 매수가 받쳐주는 변동성이 있고 받쳐주지 않는 변동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매수 자체가 실종이 된 거죠, 지금. 제가 아침에 장중에 봤을 때 아침 시작할 때 한 10포인트 조금 빠져서 했는데 네. 거기서 20포인트 빠질 때 있잖아요. 몇 분 안 걸렸거든요. 그때 거래소들 호가 보면은 심지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호가가 그렇게 차지 않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는 지금은 시장 참여자들이 주말 사이에 바이든이 후보직을 내려놓은 거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있는데 그 이면에 앞서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먼저 주식을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닥 시장 잠깐 보셨으면 누구 하나 딱 사니까는 종목들 기준으로 밑에서 변동성이 8%, 10%씩 나왔어요. 개별 종목들이 쫙 올라서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 막상 주말 지나 보니까는 내 지난주에 산 거 안 좋다 해서 파는 겁니다. 또. 파는 분들만 있고 내가 바이더 DB라고 주식을 사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안 좋을 때 미국장이 안 좋을 때 밑으로 포지션이 정해지면은 그래서 와장창 무너지는 우리 국내 시장에 여전히 안타까운 수급장의 공백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 저도 좀 짜증이 많이 나죠. 솔직히 기분 얼마나 안 좋습니까? 누가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거래 대금이 없으면서 빠지는 하락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기술적으로 봤을 때 손절 신호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터지고 다 도망쳐 할 때 하락이 손절 신호지 네. 막상 이런 하락 같은 경우는 그냥 투심이 안 좋아서 여러 국제 정세가 그래서 봤는데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소위 거래 없고 호가가 없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들이 오늘도 굉장히 많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예의주시하게 봤고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이 6조 5천억 나왔거든요. 코스닥이. 근데 지금 3거래일 연속 7조가 안 됩니다.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7월 달에 20조, 30조 나왔어요, 코스닥. 지금 7조가 안 나오는 상황이 3일 연속. 그럼 뭡니까?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외국인들 기관들 왔다 갔다 하는 일부 하는 것들만 쫓아가는 개인 투자자들의 트레이딩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7월에는 바이더 딥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국장이 안 좋다 이런 보다는 이런 것도 일종의 주식의 일부분으로 이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 많이 드리는데 네.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2부에 예, 2부에. 강성훈 방송을 잘 아세요. 네. 예. 이 저희 다양한 의견들 남겨주고 계시는데 일단 오늘 최근 이제 당이 계속 이제 미 대선 리스크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고 변동성이 컸다 보니까 가장 궁금한 건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 대선 리스크라는 게 얼마나 오랫동안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이냐. 지금은 이제 크게 터졌잖아요. 지난주는 트럼프 피격, 네. 이번 주는 바이든 사퇴라는 뭐 전대미문의 큰 이슈가 터졌고, 네. 그럼 이제 판이 새롭게 짜여지고 3개월에 남은 대선까지 갈 거란 말이죠. 3개월 내내 이런 식의 불안정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줄 네. 거냐. 아니면 안정궤도로 들어서면 대선이라는 게 또 이제 네, 네, 맞습니다. 하나의 뭐 원오브 댐으로서 그냥 작용을 할 그 정도만 볼 수 있을 것이냐. 네. 이 부분을 가장 지금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변동성은 조금은 더 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 선거도 사실 많이 남았고 사실 기간이 정해진 이벤트이기 때문에 원래는 사실 이러한 흐름들이 올 이제 금리 인하 이후에 이제 다가올 뭔가 10월 달, 11월 달 정도 가야 올 정도의 이제 이벤트로 사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네. 생각보다 지금 사실 결판이 좀 빨리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뭐 네. 아직 결과는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오늘 민주당에서 후보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트럼프가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설문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의 변동성이 당분간은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금리라던가 달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변동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주가만 거래량 없이 또는 뭐 미국에서도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뭐 그런 이슈들까지 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변동이 있었던 거지. 이게 대선 구도에 따른 뭔가 이게 좀 이벤트적인 변동성이 좀 순환적인 로테이션인 걸로 보이는 거고 네. 아직 뭐 매크로로 인한 뭔가 급격한 시장 끝났습니다. 이런 걸로 보기에는 아직은 우리가 조금 이르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또는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하는 시즌이 있을 거고 미국도 이번 주에 이제 큰 기업들이 이제 점차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제 전 세계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엔비디아 실적이 다음 달이잖아요. 네. 그럼 일단은 그때까지는 이런 변동성을 좀 각오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다만 그때까지 변동 아마 시장이 점차 적응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금리 인하도 좀 보고 있는 거고 그 이제 심지어 이제 작은 중소형주들이 올라오면서 로테이션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뭔가 시장의 자금이 확 변할 때 생각보다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시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9월 달, 10월 달 이후에 뭔가 천천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흐름 내에서 변함이 나왔다라고 하면 네. 사실 지금의 금리 인하도 사실 그 인서런스 컷이라는 이제 그 전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시장이 뭔가 보험적 금리 인하로 인한 이제 금리 인하라고 하면 시장은 좀 충격이 있더라도 완만한 조정과 완만한 상승이 있을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 갑자기 대선에 대한 리스크가 확 치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변동들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황 팀장님 합리적으로. 말 중에 일단 귀가 번뜩이는 건 네. 시장도 결국 지금의 네. 대선 리스크를 적응해 나갈 적응해 것이다. 나가요. 결국 일종의 내성 같은 것들이 그렇죠. 생길 수 네. 있다라고 보는 거고 맞습니다. 그 얘기는 예전에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 뒤로 밀릴 때 네. 악재로 크게 작용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점점 적응해갔죠. 시장이 네. 적응을 한 네. 것과 같이 조금 그래도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바이든 후보가 사퇴를 발표를 했고 그러면 민주당의 차기 다음 대선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 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유력 후보로 일단 지금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다 외신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아마 차기 대선 후보,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랠리를 좀 이어가지 않겠느냐.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바톤을 받아서 계속 랠리를 이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것도 네. 약간의 공식적으로 또 지지를 선언을 했죠. 하지만 뭐 지난주 사실 저도 이제 여러 미국 정치판이 지금 현재 엄청난 이제 불확실성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체할 만한 가장 강력한 후임자가 누구냐라는 여러 가지 칼럼 같은 것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 칼럼에 보게 되면 또 힐러리 클린턴 전 이제 뭐 국무장관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카말라 해리스도 앞섰었습니다. 네. 예, 순간적으로 앞서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었고요. 자, 하지만 이번에는 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또 지지하다 보니까 다시 또 지지율이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현재 뭐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보게 되면 여성 후보자들이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어떤 일간 뭐 3개월 정도 되는 3개월보다 조금 더 남아있죠. 이러한 대선 기간 동안에 어떤 전략을 펼칠 것인가 또 어떤 공약을 낼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지금의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성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런 전략을 펼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네.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색 인종이다 보니까 유색 인종에 관련된 그러한 어떠한 공약을 또 펼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짧은 기간 동안에 빠른 표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젊은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보다 나는 훨씬 젊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젊은 유권자를 표를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이제 강하게 어필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그러한 어떤 연합 세력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만약에 얹혀지게 된다면 과거와 지금의 뭐 물론 트럼프의 어떤 독주 체제를 어느 정도에 견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어떤 방향성을 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지금 뭐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향후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공약적인 부분도 아마 시장에서 좀 꿈틀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뭐 대선 후보로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지를 받다 보니까 뭐 마리화나 관련된 이제 종목들 또는 뭐 남북 경협주 국내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꿈틀대고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자, 이러한 불확실성은 조금은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근데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의 미국 정치판은 이러한 상황 이어서 우리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고 뭐 증시 자체도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조금은 좀 해소가 되는 그런 어떤 구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에서요. 중국의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해서 한화로 약 100조 원 정도를 미국에서 팔았습니다. 근데 그 100조 원 중에 80조 원을 지난 5월 한 달 만에 80조 원을 팔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빅테크에 대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매물들이 지금 미국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금리 인하 시점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9월 금리 인하를 거의 100% 금리 인하 할 것이다. 시장에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러셀 2000 지수에 과거 2008년 이후로 가장 큰 자금이 또 유입이 됐습니다. 지난 4주 동안에.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미국 증시 안에서도 많은 이제 자금의 어떤 수급 자체가 좀 돌고 있는 상황이고 섹터별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불확실성 때문에 뭐 약간의 미국 증시가 흔들릴 수 있으나 지금 자금의 흐름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어느 정도의 향후 금리 인하가 좀 가까우게 되면은 그런 어떤 추세가 어느 정도 어느 섹터에서 좀 흘러갈지도 같이 우리가 좀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댓글 통해서 올려주신 의견 계속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궁금한 건 그거예요.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는 거에 시장에서는 유력하게 보고 있는 상황인 건 맞고 그래서 트럼프 관련 수혜주들이 지금 오늘 하락장 속에서도 트럼프 관련 수혜주들은 주가가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트럼프 당선이 한국 증시에는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력으로 삼고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주가 오늘 많이 빠졌잖아요. 네. 어쨌든 이런 상황, 트럼프가 유력한 상황이 계속하게 될 경우 반도체와 2차 전지들은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가? 일단은 그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많은 질문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일단 지난번 그 트럼프와 힐러리 대선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네. 그 당선되기 10분 전까지, 10분, 20분 전까지만 해도 시장이 빠지다가 당선 결정 나고 나서부터 장이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을 해서 그때 시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주식은 항상 선반영을 하기 마련인데 우리가 9월에서 10월 정도에 있어서 예상이 가능했었던 변동성과 리스크가 지금 한 방에 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실적과 바닥에 어느 잡혀져 있는 실적은 반도체, 어느 바닥에 나와져 있는 건 2차 전지 이쯤에서 준비를 못한 상태에서 빠진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입장에서 만약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계속될 것이다 네. 판단하는 것 자체는 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오늘 예를 들어서 방산 주식이 많이 빠졌어요. 오늘 네. 방산주가 빠지고 건설 기계 쪽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요. 우크라이나 재건이 좋고 기계 쪽은 원래 좀 종목이 싸니까 오를 수도 있다 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매수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매수한 종목이 오늘 실적이 컨센서스 덜 나와가지고 시간으로 빠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밑에 있었던 종목들, 건설이라든지 이런 기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업황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업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 컨센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미리 올랐죠. 그러면은 적당히 실적 발표하게 되면 시장에서 또 팝니다. 이런 부분, 즉 올랐을 때 쫓아잡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방산 좋지 않은 이 말씀을 좀 드리지만 방산도 똑같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오늘 특징을 보시면 오르는 섹터 중에서 좋은 것들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분들이 다 빠졌다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밑에서 올라온 거 있는데 밑에서 올라온 거는 우리가 안 봤던 것들이에요. 뭐냐면 은행주라든지 일부 기계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속 플레이를 했었던 주식들을 매매 관점에서 오케이. 그렇지만 지금 그 플레이했던 주식들을 허물고 2차 전지를 반도체로 허물고 트럼프 수혜가 될 수 있는 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섹터로 옮기는 건 매우 위험하다. 제가요 주식 증권사 입사한 18년 됐습니다. 네. 근데 18년 동안 이거 많이 해봤어요. 문제만 그 이런 이벤트만 다를 뿐이지 어떻게 보면 그런 이벤트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그 트렌드를 쫓아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성공한 적 거의 없었습니다. 잘 들으셨죠? 예. 트럼프 트레이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지금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이럴 때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깼을 땐 손절을 하고 혹은 과하다 빠졌을 때는 추세를 깨뜨려서 적당히 버티고요. 그 적당히 버티는 구간이 대형주 먼저 버텨야죠. 왜냐하면 중소형주는 대형주 올라가기 전에 더 빠지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좀 약간 희망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주식의 주요 이평선을 잘 못 믿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의 60일선 못 믿잖아요. 오늘 깼거든요. 네.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딱 60일선 다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오늘 저녁 때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온다면 내 대반등 이건 어렵죠. 그렇지만은 IT 쪽에서 먼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주겠다는 거죠. 하이닉스 오늘 장중에 밑에서 밑꼬리도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는 너무 안 좋다라고 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물론 좋지 않습니다. 저도 아는데 지금 이제 물론 우리가 방송을 하고 그 어려운 시장 환경하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극단적인 거. 그러니까 많이 다 팔고 이걸 바꿔 타는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분할 매도가 맞고 혹은요 진짜 어려우면요 하루 이틀 정도 일단 시장을 좀 덮으시고 안 보시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가 쉽게 말해서 트럼프 정책에 의해서 피해를 볼 어쨌든 업종으로 네. 부각이 된 상태에서 지금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네. 결국 제가 볼 때 박현상 부장님 말씀은 네. 펀더멘털로 결국 회귀하게 돼 있다라고 맞습니다. 보고 계시는 거고 네. 주가가. 네. 황 팀장 의견도 좀 듣겠습니다. 이제 그 트럼프 트레이드를 잘 변형해서 쓸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회귀하는데 오늘 신저가가 한 300개 이상 나왔다고 하거든요. 신저가가. 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진짜 뭐 2차 전지도 그렇고요. 반도체 일부 종목들도 그렇고 개별주들 중에서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그 트럼프 트레이드 따라가면 안 된다. 좀 밑에 있는 거를 지져서 올라가는 거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씀하셨고 저도 매우 동의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섹터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일부는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가장 직접적으로 일단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2차 전지 섹터였고요. 네. 아직은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신저가 가는 것도 많이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추세에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종목들이 다시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아직 2차 전지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일부 반등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서 우리 아직은 좀 더 바닥 확인을 해야 된다. 네. 말씀들 드렸어요. 그리고 저도 반도체가 지금은 좀 더 좋지만 나중에 2차 전지처럼 피크아웃 지나고 나면 또 언젠가는 2차 전지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준비는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게 오늘 같은 사태가 또 나올까 봐 그래서 섣불리 물타기는 하지 말자. 최소한. 네, 왜냐하면 내려가는 종목들은 분명히 악재를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호재는 분명히 약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오늘도 내용 보면 사실 테슬라에서 4060 배터리 포기한다고 해서 LG 엔솔한테 그나마 좀 희망이 된다는 뉴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네. IRA 폐기한다. 그렇게 되면 사실 폐기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LG 에너지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아예 안 줘버리는 걸로 해서 무형지물로 만들어 볼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네. 사실 2023년 11월 이전 주가로 2022년 이전 주가로 돌아가야 된다는 평이 있는데 이미 그 주가가 미치거든요. 주가는. 그러면 이 정도면 업황 바닥이고 돌아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결국은 또 다른 악재가 다가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있었던 호재는 싹 무시하고 그냥 악재에 대해서 민감하게 해버리고 반응해가지고 오늘 뭐 LNF 같은 경우에는 뭐 다시 신저가 50주 신저가를 내려갔고 몇몇 종목들은 더 내려가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매수세가 언젠가 들어올 거냐를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사실 말 그대로 요원하죠. 네, 기다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보유하시는 거는 하셔도 됩니다. 뭐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고 제가 뭐 강요드린 거는 개인의 선택이고 네. 근데 최소한 물타기를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많이 이르지 않을까 그 생각 많이 듭니다. 근데 반도체도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네. 네, 반도체가 저도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등장을 했고 이렇게 되면 일단은 단기적 센티로는 추세를 깨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반도체도 섣불리 추가 매수로 대응해야 될 게 아니라 일단은 좀 관망의 자세. 그러니까 이런 심리들이 모여서 코스닥 자체가 관망하자로 가는 것 같아요. 아니 반도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네. 굉장히 잘 그렇죠. 나왔고 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삼성전자도 맞습니다. 네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근데 우리가 벌써 네. 그런 걱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지금 만약에 반도체 투자로 손실을 받고 만약에 반도체 투자가 지금 틀렸다라고 나중 후에 그의 여름에 매도를 할 걸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네. 하나 잘못 읽었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IDM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레거시 반도체도 되겠다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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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과연 될까가 됐죠 지금. 이렇게 되면 미국 소부장들한테만 수혜를 잇는 게 사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 사실 중국한테도 미국에 직접 투자한 기업들만 수혜를 보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컨셉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미국 쪽에 업종 상관없이 오늘 미국 쪽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 또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을 잘 보시면 이쪽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다 덜 빠졌습니다. 네. 오늘 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단 상승을 했고요. 셀트리온 상승했고 두산 에너빌리티 보합에서 견뎠고 현대일렉트릭은 오늘 좀 많이 밀렸습니다만 LS일렉도 그나마 1%대 하락으로 선방을 좀 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미국 쪽에 매출 비중이 있거나 미국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은 이차전지 네. 제외하고는 그래도 잘 버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트램프 트레이딩을 적절하게 잘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엔비디아 아까 서두에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네. 그때까지는 이런 게 굉장히 뭐 이렇게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예. 지금 주식시장은 지금 그런 판은 아닙니다. 완전 아사리 판이라고 생각해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트럼프 수혜주를 찾을 게 아니라 네. 리스크 관리를 먼저 상위에 두시고 그 다음에 트럼프 수혜주를 찾으셔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사실 이제 어닝 시즌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 주부터 빅테크 기업들 네, 본격적으로 실적 나오죠.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다음 달이고 예, 이번 주지 7월 넷째 주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 대표적 알파벳이라든지 테슬라 테슬라. 이런 데들 이제 실적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는 지금 이제 고금리에 대한 영향과는 별개로 특히 빅테크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대를 해봄직한 그런 시기란 말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사실 뭐 지금 실적 발표가 저도 이제 미국 증시를 매 분기마다 이렇게 뭐 저희 방송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 또는 투자자분들께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실적 발표 기간만큼 2분기 실적 발표죠. 이렇게 또 약간의 소외된 부분도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게 너무나도 정치에 좀 가려 있어서 지금 실적 발표들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가라는 그러한 많은 의견들 좀 있지만은 과거만큼은 그렇게 관심을 지금 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네. 지금 미국 시간 화요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수요일 아침에 이제 결과치가 나오겠지만은 지금 테슬라와 알파벳이 이제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아침에 또는 새벽에 이제 발표가 나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의 방향성을 엄청나게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알파벳은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광고 매출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에 따라서 뭐 메타 플랫폼스의 실적, 뭐 그 외에 많은 이제 기업들의 뭐 SNS 기업 플랫폼을 갖고 있는 그런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가이던스로 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너무나도 뭐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좀 기대를 하셔야 되고 네. 이번 실적 발표에 대해서 아마 방향성이 좀 뭐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의 실적 발표의 분위기를 좀 보게 되면 일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대치가 좀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1분기 때 너무나도 좋은 EPS 성장률을 보였고 2분기도 오히려 EPS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더 좋을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3분기도 마찬가지로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기대치를 과연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가이던스가 가장 중요하겠죠. 앞으로 하반기 가이던스가 어떠할 것인가.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네. 지금 테슬라만 제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려요. 지난주에 나왔던 바로 데이터인데요. 지난 2분기 동안에 미국 내에 캘리포니아주만 봤을 때 캘리포니아주가 테슬라가 인도량 전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인도량 전체의 10%가 캘리포니아주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주의 신차 등록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가 감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게 글로벌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겠으나 지금 캘리포니아주가 1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약간의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같이 이번 실적 발표 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앞서 말씀해 주신 2차 전지 또 반도체 관련해서도 아마 이번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또 많이 좌지우지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전체적인 정책 방향이 이제 뚜껑이 열렸죠.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게 뭐가 있겠냐라고 보면 1차적으로 IRA, 인플레 감축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미 FTA를 그렇죠. 네. 흔들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고 한미 FTA 하면 대표적으로 자동차 같은 관세 혜택을 받는 이런 업종들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거고 IRA, 칩스법, 반도체 2차 전지 최근에 최태원 SK 회장이 미국이 지금 만약에 반도체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미국 투자 방향 재검토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부정적인 입장도 내놨단 말이죠. 당면한 과제인 것도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기업 총수들 입장에서 트럼프의 성향을 살펴봐야 되고 그들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에서 계속 지금 눈치 싸움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발언들이 좀 많이 나왔을 거고요. 이게 좀 안타까운 게 2018년도 기준으로 2018년도보다 23년도가 그 미국 그 대미 흑자가 훨씬 높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 네. 중국은 많이 빠졌고 중국이 23%에서 20% 정도로 빠졌는데 그 부분 다 미국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트럼프 입장에서 이거를 무조건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얘기했었었고 간간히 한국 보고 부자 국가라 그러잖아요. 좀 부자가 아닌데 저 입장에서는 일단은 계속 그런 부분이 계속 불협화음으로 나올 것 같긴 한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그런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미리 빠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막상 최태원 회장님 인터뷰 보면은 막상 그 트럼프 입장에서도 실리를 따지고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는 로드맵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트레이드하는 입장에서는 그래 나쁜 건 아니다. 절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을 정도로 네. 일단은 지금 뭐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겠죠. 일단은 예. 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쪽은 최태원 SK 회장이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고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GM과의 합작 공장 네. 완공이 지금 연기가 네. 됐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도 다 지금 보면 투자가 전반적으로 뒤로 그렇죠. 밀린다. 네. 혹은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 네. 이런 식의 이제 기류가 지금 퍼져가고 있는 네. 것 같아서 네. 바이든 때 워낙 많이 직접 투자, 미국 네. 직접 투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우려하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아니, 결국 갑니까? 아닙니다. 일단은 저한테 또 2차 전지를 또 여쭤보시는데 일단은 LG 엔솔의 최근에 뭐 GM 합작 공장 건설은 멈췄다라는 일단은 기사는 그렇게 났습니다만 네.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전 불확실성으로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지금 3사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일 힘든 걸로 알고 있는 거는 SK온이 아마 제일 힘든 걸로 알고 있고 네. 이제 그 다음에 뭐 최근에 ESS로 뭔가 이제 반전을 좀 꾀하려고 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호재성 기사가 정말 단발성 이슈로 끝나게 됐죠. 예, 그리고 그 외에 소재 업체들은 확실히 더 많이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2차 전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은 넘어야 할 산들이 조금 많습니다. 반도체는 네. 그러면 실적상으로 보면 피크아웃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네, 지금 사실 오늘 주가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가 JP모건에서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좀 보고서를 냈습니다. 지금 그래서- 화면 네.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2분기까지는 굉장히 좋았고요. 올라갔고 쉽게 말해서 상승률 자체가 이제는 좀 옆으로 눕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2분기가 거의 상승률로는 이제 끝난 거고 네. 계속적으로 증가는 합니다만 이제 결국은 절대적으로 그래프가 아래로 가 있어야 이제 마이너스인데 지금은 이제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100을 벌었다가 50을 벌고 25를 버니까 버는 거는 마찬가지지만 버는 속도들은 줄어드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려면 제일 좋아하는 건 증가율이 계속 올라가는 네. 거죠. 그러니까 X는 Y의 그래프가 아니라 Y는 X의 그래프가 아니라 Y는 X 제곱의 그래프가 나와야 이렇게 올라가면서 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오는 건데 예. 지금은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보니까 엔비디아 주가를 저기다 만약 적용을 해본다면 네. 피크아웃이 지금 JP모건이 예상대로 네, 가까이 왔다. 그렇죠. 그럼 성장률이 둔화된다. 네. 그럼 주가도 지금 선제적으로 상황에서 조정이 나올 수 선제적으로 있는 반영이 거죠.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점은 뭐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레거시가 아직 반영도 안 됐는데 이렇게 된다고? 너무 이른 너무 이른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약간 그 의문점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JP모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다 낮췄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오늘 사실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소부장은 더 그러다 보니까 더 세게 맞았고. 근데 뭐 JP모건이 무조건 다 맞추는 건 아니니까. 근데 오늘 아직까지는 그래서 2분기 실적, 엔비디아 실적까지는 보고 우리가 네. 사실 큰 그림 그려지고 있는 거는 엔비디아가 내년에 가서 엔비디아에서 생각하고 있는 가속기에 들어가는 HBM 생산 들어가는 생산 HBM 물량을 내년까지 해도 모자란다였잖아요, 사실. 네. 근데 공교롭게도 6월 말 7월 초부터 나왔던 게 과잉 투자 아니냐 이야기 하나둘씩 노이즈가 나오기 시작했고 오늘 딱 이런 뉴스들이 나오자 이런 이벤트가 하락 이벤트가 나오자마자 바로 악재 민감하게 반영해 버리는 게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순식간에 지금 식었어요, 반도체가. 네. 근데 반대로 이거를 또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만 놓고 보면 냉정하게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인텔이나 마이크론 투자가 더 사실 현실적으로 맞는 미국 투자라고. 기업이라서요? 그렇죠. 트럼프 수혜주라서. 냉정하게 아. 주식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네. 결국은 미국 IDM 키워주겠죠. 냉정하게 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고민을. 네. 아, 비즈니스맨 트럼프가 재집권했었을 때에 아예 대놓고 그냥 차별을 그렇죠. 하니까 네. 뭐 난 욕 먹든 그런 건 모르겠고 네. 미국 기업 무조건 미국 우선주의, 미국의 모든 걸 다 걸어라. 네. 지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미국 빅테크 관련된 주가들이 좀 부침을 겪고 있는데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린 격인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역대급 블랙아웃이 지금 터졌단 말이죠. 예.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지난주 마지막 거래에서 보면 나스닥도 꽤 많이 빠졌고 기술주에 대한 투심도 많이 흔들렸고 예. 이 여파가 지금 어디까지 갈지가 걱정이에요. 예, 지금 사실 이 IT 대란 뭐 정말 목통 사태가 이제 일단 나오고 나서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었던 것이 한 곳에 집중되는 취약한 시스템. 이게 바로 여기 키워드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정말 어찌 보면 약간의 독점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뭐 클라우드 시스템 이런 부분이 엄청난 그 연결성을 가지고 많은 기업들 또는 많은 이제 뭐 그 클라우드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그 안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 생태계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혁신적인 어떤 연결성을 갖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가장 취약하다는 거죠, 결국에. 네. 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보안주 관련돼서도 시장에서 많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AI에 특히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이 바로 돈하고 데이터거든요. 네. 근데 돈은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들이 돈이 많은 현금이 좋은 빅테크들이 그 시장을 장악을 했고 그다음에 데이터 가장 중요한 또 데이터잖아요. 이 데이터 있어가지고 보안이 또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자체가 그 기업의 자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그 방식에 대해서도 이제 OS에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향후 조금은 수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의 IT 대란이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겠냐라고 봤을 때는 조금은 우리가 조금 시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서 우리는 중앙 집권적인 이러한 어떤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취약성을 느꼈기 때문에 네. 이게 또 반사수혜로 또 비트코인이 올라갔잖아요. 네. 예, 이런 탈중앙화에 돼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니즈가 또 시장에서 나오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변동성은 지금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보기에는 좀 이르지만 일단 지금의 이러한 클라우드나 이러한 IT에 집중되어 있는 또는 일부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이러한 어떤 생태계는 분명히 뭐 정부 당국에서도 아마 규제를 통해 가지고 아마 좀 제재가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AI와 관련된 인프라도 본격적으로 깔리게 되고 이게 기반이 또 저희 클라우드인 거면 굉장히 파이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런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은 더 올라갈 수 있겠다. 네. 그거 볼 수 있겠네요, 박 그럼요. 부장님. 예,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 많이 움직였고요. 네. 근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오늘 움직이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보안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회사보다는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들, 예를 들어 시총 1,000억에서 1,300억짜리 이런 것들만 거의 10%대 움직이는 것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시장에서 사실 장이 안 좋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뭐냐면은 시총 상위 주주보다는 시총 작은 종목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남북 경협주도 많이 움직였고 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움직였는데 움직인 종목들이 2천억 넘는 걸 제가 못 봤습니다. 물론 넘는 거 한두 개 있긴 있지만은 400억짜리도 있고 500억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냥 시장 자체가 이런 하나의 시장의 트렌드를 가지고 하루 정도 움직였다라는 거고요.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내일도 이런 관련들이 움직일 거라고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저는 내일까지 1박 2일 매매는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내일 변동성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는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도 이런 이슈가 나온다면은 네. 미리 좋은 종목들을 그러니까 그 지금 시총이 1,000억짜리, 2,000억짜리 작더라도 나쁜 회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차라리 그런 보완이 앞으로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빠졌을 때 천천히 모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증시에 대한 구조 개편 필요성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인 거고 밸류업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세제 개편들이 필요하다. 그 세제 개편의 최종안이 아마도 지금 예상인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해요. 어느덧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은 시장 안에서는 존재감은 좀 미미해진 네.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시장에서 기대했던 금투세 부분, 법인세에 대한 혜택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확실하게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견해십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밸류업과 관련된 섹터는 포트에 당당히 한 축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예, 오늘도 사실 시장에서 금융지주들은 또 시장에서 잘 버텨냈거든요. 네. 그리고 자동차 섹터들도 뭐 말은 많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세를 좀 보여진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 밸류업으로만 놓고 보면 올해 7월 말에 있을 이런 이벤트가 가장 큰 이벤트일 겁니다. 이 이벤트들이 우리가 기존의 주주들이 원했던 부분들에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 장기 레이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일본 2014년부터 준비했다. 그게 효과가 작년부터 이제 보고 있는 거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정부 정책 당국에서 밸류업 이벤트를 꾸준하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게 뭐 하루 이틀 뭐는 또는 선거용 이벤트성으로 하는 게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밸류과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꾸준하게 가져가야 된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2월 달에 밸류업으로 딱 찍힌 종목이 자동차 아니면 금융주주였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자동차 섹터들 최근에 좀 변동성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주주 친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금융주주 못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밸류업 관련 주식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오히려 자동차 섹터들은 뭐 조금 지금 주가에는 좀 지지부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 때문에. 근데 네. 이 기회를 좀 좋은 매수 기회로 삼으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짧게만 네. 지난주에 우리 화제가 됐던 네. 체코 원전 수주와 네. 관련해서 원전주들이 주목을 받았다가 지금 네. 좀 많이 빠졌다는 맞습니다. 말이죠. 네. 근데 체코 원전이라는 명확한 호재는 지금 나온 그렇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일단은 조금 역시나 세론 예상은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정도로 나올 일인가? 사실 일부 종목들은 그 이슈가 나오기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고점 대비하면 그 이슈에
따라 들어하셨던 분들인데 손절매를 못 하셨다라고 하면 아마 큰 손실이 나 있는 상태일 겁니다. 네. 근데 다행인 거는 이제 하반기도 있고 뭐 다행이라고 보기에는 좀 시간이 뭐 남아 있을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기댈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해서 사실 오늘은 또 한전 KPS 같은 좀 상대적으로 원전의 직접적인 수혜를 본 종목보다는 많이 떨어진 종목 위주로 반등이 좀 세게 나왔거든요. 네. 아마 이제 이 정도면 원전 섹터들도 지금 하나의 트레이딩 구간에 이제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도 섣불리 지금이라도 매수할래라고 하면 저는 조금 더 추세가 만들어진 다음에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현상 부장님 네. 질문이 나온 것 중에 좀 여쭤볼게요. 네.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잘 가다가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아까 이제 어떤 시청자분께서는 88,000원대에 비중이 꽤 높게 많이 들어가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지금 고민을 하시는 거죠. 지금 시점에 소위 얘기해서 물타기를 해서 네. 나중에 반등을 다시 노려볼 수 있겠냐. 네. 이 부분을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85,000원 선, 삼성전자 주가 85,000원 이상이 힘들다라고 보시는 시각도 있는 것 네. 같고 지금 시점은 어떻게 삼성전자 주가 분석을 어떻게 하는 게 저희가 온당하겠습니까? 현장에서 소위 추가 매수를 할 때는 매수가 갭이 클 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삼성전자 주식의 특성상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거든요. 네. 물론 우리가 느끼는 거는 많이 빠졌다 느낄 수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할 정도의 마이너스 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가지고 내가 추가 매수해서 마이너스를 줄이겠다. 사실은요, 88,000원 단가 때 매수한 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 7만 원대든 8만 원대든 우리가 삼성전자 무수히 외쳤는데 그때는 매수 안 하니 왜 꼭 마지막에 88,000원대 매수를 하셨는지라는 네.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러면 참다 산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먼저 성향을 좀 고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게 삼성전자 가지고 우리가 트레이딩할 주식 아닙니다. 여태 경험적으로 소위 저희가 소흡하고 있는 그 큰 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럴 때 시장이 많이 어려울 때 조금 삼성전자를 담아왔었습니다. 조금씩. 예, 왜냐하면 한 방에 내가 바닥을 잡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지 말고요. 다음번에는 많이 다 사라 그럴 때 안 사시면 됩니다. 네. 잘 들으셨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미 대선 판세가 여전히 안개 속이죠. 자, 그래서 오늘처럼 대선 이슈가 지뢰처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을 계속해서 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가는 결국 기업의 본질적 가치, 펀더멘털에 부합해 간다는 것도 분명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주마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